오늘 준비한 사연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을 몰라주고 단지 갑갑하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헬스장을 가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 저에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그런다 자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내 친구 미정이 알지? 그 집 신랑 회사 힘들다고 잠시 쉰다고 그만뒀다가 3년째 백수야 알긴 알아? 대충 눈치껏 다녀. 요새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러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가게를 차려놓으면 손님은 알아서 들어온대?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 줄은 아는 거야? 매달 400만 원이야, 400만 원. 그건 어떻게 줄 건데? 암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지금 다니는 곳이나 잘 다녀. 사실 아내의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나이 40이 넘어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와이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들어봐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회사 월급도 450이 넘는데 아내의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어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힘들다고 부서마다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는데 월급도 많고 팀 내 입지도 작아서 팀장님이 거의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껏 회사만 다닌 사람이 나가라 한다고 나가면 뭘 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그냥 팀장님 말을 무시하고 다녀볼까 생각도 했는데 나날이 능력 이상의 업무를 하더라고. 팀원들 앞에서 직급도 있는데 대놓고 무시하길래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버티다 못해 아내의 반대에도 사표를 내버렸고 위로금 포함해서 퇴직금 1억 9천을 보여주며 겨우 아내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장사를 한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1년 정도를 틈틈이 친구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서 가게 운영과 요리 등을 배웠거든요. 아내에게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당장 생활비도 벌어와야 했기에 겨우 허락을 받고는 참으로 바쁘게 지냈어요. 평소 눈여겨보던 가게 자리도 알아보러 다니고 체인점이 아니라 인테리어며 식재료 등 알아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알아보며 지냈더니 어느덧 가게 오픈 날짜가 다가왔고 한 가지 해결할 게 있어서 아내랑 상의를 했어요. 자기야, 나 부탁이 있는데. 무섭게 왜 그래?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몇 달만 홀에서 일해주면 안 될까? 자리 잡으면 바로 알바 구할게. 인건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가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나 믿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집에서 노는 것 같아도 얼마나 할 게 많은지 알아? 길게도 아니고 딱 석 달만 더 이상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할게. 아 몰라 자기가 알아서 하던지 힘들면 때려치우고 회사 다시 들어가던지 알아서 해. 왜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놓고 책임을 전가시켜? 알겠다, 알겠어. 내가 더러워서 사람 구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꼭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저한테 저렇게 말을 하니 내가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해야 하는지 현타 같은 게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위로 받을 사람도 없고 평소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니까 친구는 아내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입장 바꿔서 너라면 멀쩡한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자기 사표 내고 장사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냐고. 다 업보라 생각하고 이해를 하라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아내의 도움은 완전히 배제하고는 가게를 오픈하였고 성공해서 내 생각이 맞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가게에 매달렸어요. 장사 시간은 오후 5시지만 매일 오전부터 나가서는 홍보에 대해 고민하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혹시나 불편한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물어봐서 어떻게든 손님들 니즈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노력을 했더니 가게 문이 열리면 손님들이 몰려와 홀을 꽉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게 되었고 수익 부분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져서 아내에게 생활비도 넉넉히 줄 수 있어 너무나 기뻤어요. 모든 게 회사 다닐 때 그대로의 안정감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여기에 인생을 걸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자기는 내가 보이기는 하는 거야. 가게에 나가려고 소지품을 챙기고 있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서 물어? 자기 장사 시작하고 나만 집에 던져놓은 거 알고는 있어? 허구한 날 가게에만 있고 아침에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난 뭐 여자도 아닌 줄 알아?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알바 보내고 가게 마무리하면 그 시간인데. 나 하루에 4시간 잔다 4시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쓰러지는 거야.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겠어? 조금만 참아주면 되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겠어. 그냥 도와주기 싫으면 방해는 하지 말자. 제발 알겠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내가 회사 그만두라고 빌었냐고. 그냥 남들처럼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해서 같이 시간 보내자고 말하는 게 큰 거 바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안 한대. 그냥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됐어. 말이 통해야 뭔 말이라도 하지. 말하라 그럼. 그거 참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이도 40이 넘었으면서. 그렇게 아내와 다투고 나와서 가게에 왔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게 과연 맞는 길인지.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그리고 아내가 화를 내며 나에게 말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도 없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보자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두면서 장사를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나마 가게가 잘 되어서 돈은 더 벌어오지만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잠만 자고 있으니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괜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다음날 아내에게 사과를 했고 아내도 자기가 예민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아침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절 붙잡는 거예요. 유부남이면 알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 괜히 긴장되고 겁이 난다는 사실을요. 괜히 잔뜩 쫄아서 어떤 말을 할까 눈치를 살피는데 의외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지난번에 우리 싸운 거 기억하지? 응, 그건 왜? 더 할 말이 있는 거야? 왜 내가 또 따질까봐 겁나나 보지? 아니, 꼭 겁난다는 건 아니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그래, 나도 자기 힘든 거 알고 옆에 오기에도 체력이 달린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 운동을 다녀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동네 언니들한테 지금 내 상황 말했더니 다 욕심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생각을 해봤거든. 자기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기도 알잖아. 나 자기 일하러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집에서 자기만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런지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겨서 더 나만 봐줬으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몰랐는데 언니들 전부 헬스장 다니더라고. 나도 이참에 집에서 자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운동을 해볼까 하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나야 자기만 좋으면 다 좋지. 나도 매일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던 게 신경 쓰였거든. 잘됐다. 혼자서 운동 가면 심심하고 적응하기도 힘든데 같이 가줄 사람도 있고. 자기랑 모임한다던 그 아줌마들 맞지? 한 번씩 집에 놀러 오던 그 언니들이야. 자기도 몇 번 봤잖아. 암튼 가는 걸로 한다. 알겠지? 내일 당장이라도 가고 싶으면 가야지. 따로 필요한 건 없고? 굳이 필요한 건 자기 카드지. 헬스장 결제도 하고 언니들한테 밥도 한번 사게. 에이, 그런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주지. 자, 여기 있어. 나가서 술도 한잔하면서 기분 내고 들어와. 카드를 받아든 아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더니 저에게는 피곤하니까 얼른 자라고 말하고는 언니들을 보고 오겠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서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였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다가 그래도 운동을 간다는데 선물이라도 할 생각에 헬스장에 가서 신을 운동화랑 운동복을 주문해서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 기뻐할 거라 생각했던 아내는 운동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요새 누가 이런 걸 입고 운동을 하냐면서 마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화를 내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꾹 참고 물었더니 요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는 스키니 같은 쫙 달라붙는 걸 사야 한다며 언니들도 다 그걸 입고 하는데 혼자 이걸 입고 가면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유행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아내에게는 현금을 주며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서 입으라고 하고는 선물로 주었던 트레이닝복은 반품을 했어요. 살면서 헬스장이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아내는 운동을 하러 가기 전부터 얼마나 들떴는지 자신이 새로 주문한 스키니 운동복 위에 나시 같은 것도 따로 챙겨놓고 동네 언니랑도 통화를 더욱 자주 하더군요. 그때 우연히 통화 소리도 잠깐 들었는데 언니가 사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이거 너무 딱 들러붙어 어떡하지? 위에도 아슬아슬하고 이게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보여주려고 입는다는 게. 언니 남들 보면 욕해 다 늙은 아줌마가 그런다고. 뭐 신랑 먼저 보여주라고? 보여주면 뭐가 틀려. 암튼 누가 언니를 말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통화를 듣고 궁금해서 헬스장 가기 전에 입은 거 보고 싶다고 해서 입었는데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가는데 용기라도 주려고. 야, 이렇게 입고 가면 30대로 보이겠다? 이거 안 되겠는데. 거기 있는 총각들 울마누라 처녀인 줄 알고 대시하면 어떡하지? 라고 농담을 했더니 아내는 실없는 소리나 할 거면 일이나 하러 가라고 말을 하면서도 웃는 모습을 보이며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매일 펑퍼짐한 옷만 입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날씬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왠지 모를 색다른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며칠 후부터 동네 언니랑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운동을 갔다 온 날에는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상체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이렇게 해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가르쳐주는 헬스 강사는 근육이 너무 커서 씨름 선수 같고 여자 강사는 당신이 보면 완전 놀랄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장난이 아니야. 이러면서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을 엄청 즐거워하며 말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걸 느끼고는 앞으로 내가 좀 더 아내에게 노력해서 이 행복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시간과 돈이 허락하지 않지만 노력해서 나중에는 꼭 아내와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을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며 가게 나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헬스장을 2달쯤 다니더니 갑자기 헬스장에서 언니들과 거기 있는 회원들과 모임을 하게 되어 회식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던 날이요. 운동을 하러 갈 때 가벼운 화장만 하고 가던 사람이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일상복이 아닌 누가 보면 오해를 할 정도로 화려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화려한 게 아니라 노출이 심한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자주 입고 나갔어요. 그런 모습이 이뻐 보이지가 않아서 한 번은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운동을 나가는 아내에게 이건 아니지. 뭐가? 나이도 40이 넘었으면서 핫팬츠는 아니지 않아? 남들이 보면 욕한다고. 뭐래, 지금이 조선시대야? 그리고 이게 어때서 요즘 다들 이렇게 입고 다녀. 그리고 자기는 내가 밖에서 아줌마로 보이면 좋아? 좋냐고.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옷차림이 너무 그런 거 같아서 말한 거잖아. 답답해서 그렇지. 헬스장 한번 가봐. 나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나 정도면 그래도 가릴 거 다 가린 거야. 아내에게 옷에 대해 말을 하자 불같이 화내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더군요. 괜한 말을 꺼냈나 싸우려고 말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과 기분 좋게 운동 나가려는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한 후 짜증을 내며 나가는 아내에게 자기 말이 맞네. 뒤에서 보니까 몸매가 확 사는 게 보기가 좋네. 라고 말해주었고 아내는 그제야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뭐 옷차림이야 운동하는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는데 하루는 아내가 씻고 나오는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자그마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평소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류의 옷이라 그건 언제 샀는지 물어봤더니 레깅스를 입으려면 표시 안 나는 걸 입어야 한다며 언제는 신경 썼냐며 별거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니 다른 말을 하더군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사실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나 바쁘고 지쳐서 아내와 관계를 안 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일 때문에 피곤하다는 핑계와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 옆으로 다가간 적도 없었고 아내 또한 이런 부분을 말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보통 아내가 오전 운동을 끝내면 곧장 집으로 와서 집안일이며 오후에 학교에 갔다 온 애들 간식을 챙겨주곤 하는데 애들 말을 들어보면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오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는 엄마 어딨냐며 학원 가방 챙겨줘야 하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며 짜증을 부리는 일이 늘어나고 퇴근해서 아침에 들어가 보면 전날 먹은 설거지며 집안 청소는 언제 했는지 먼지가 쌓이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내에게 물어보면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이랑 점심도 먹고 수다를 떨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가버려서 그랬다 말하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할 뿐 변하지 않았어요. 애들만 아니라 저도 밖에 나가 있는 아내 때문에 점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용건이 있으면 전화로 대화하는 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시쯤인데 예전에는 아내가 운동 끝나고 집으로 바로 와서 얼굴도 보고 대화도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마저 아예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이상한 점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보면 언제나 아내는 잠이 들어있고 일주일에 2-3번씩 술 냄새도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방 가스 쪽이 문제가 있어 수리를 위해 가게를 일찍 닫고 아내에게 연락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웬일이래 이 시간에 얼굴 보자고 하고. 그냥 가게 주방에 문제도 있어서 겸사겸사 얼굴 보자고 한 거지. 나 언니들이랑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자기 때문에 못 갔어. 별거 아니면 집에서 보자고 하지. 집에 애들도 있고 오랜만에 같이 커피도 한잔하고 좋잖아. 그럼 미리 말하지 같이 먹자고 다 말해 놓았는데. 아니 할 말도 있고. 왜 이렇게 무게를 잡으실까? 무슨 말인데? 내가 자기 운동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애들도 있는데 가끔씩만 언니들 만나고 애들 좀 챙겨줬으면 해서 집도 엉망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야? 애들도 내년이면 중학생이야. 다 컸는데 뭘. 아니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내가 뭐 나쁜 짓이라도 한 거야? 그냥 언니들이랑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오는 게 다인데 그것도 이해 못해줘? 맨날 바쁘다면서. 그럼 난 누구랑 시간을 보내?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아니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잖아. 만나긴 만나는데 횟수만 좀 줄이라는 거지. 어제도 둘째가 전화 왔더라. 엄마 없다고.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만 더 신경을 쓰자는 말이잖아. 그 말이 그 말이지. 언제는 내가 신경 안 쓴 것처럼 말하네. 이런 이야기면 괜히 약속 취소하고 왔잖아.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지? 나머지는 집에서 해. 언니들 근처라고 하는데 거기나 갈래? 아내는 그렇게 말하더니 가방을 들고 커피숍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나가는 아내 뒷모습을 보면서 긴 한숨이 나오더군요. 지금껏 아내를 만나 부부싸움을 한 이유를 보면 대부분 이해가 되고 해결 가능한 문제들로 싸웠는데 이런 문제로 다툼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크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행복하고 애들이랑 아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면 만족하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요구한 게 너무나 컸던 걸까요? 아내는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는 빨리 오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에 다시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싸우기만 해서 이제는 아내랑 대화 자체가 없어져 버렸네요. 간혹 시간이 맞아 집에서 마주쳐도 언제부터인가 아내랑 저는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염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일주일 중에 손님이 가장 많던 금요일이었는데 새벽 3시까지 손님이 오는 바람에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가게를 정리하니 아침 7시가 되어버렸어요. 서둘러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근처에 국밥집에 들어가서 한 그릇 먹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한참을 걸어가던 중에 우연히 아내랑 같이 운동을 다닌다던 그 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그냥 인사말로 저희 와이프랑 운동 다닌다고 고생이 많죠? 라고 말을 건넸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군요. 몇 달 전부터 몸에 무리가 와서 운동을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아내는 매번 언니들 만나서 운동하고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주로 핑계대는 언니가 지금 만난 이 언니거든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지난번에 아내에게 들었는데 깜빡했다고 말하고는 헤어졌고 이상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정말 운동을 하긴 하는 걸까? 왜 굳이 거짓말을 한 걸까? 뭐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어 아내에게 오늘 가게 정리할 게 있어 아침에 집에 못 간다고 하고는 아내가 다니는 헬스장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차 안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 하나하나가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러 갈 때 화장을 신경 쓰던 모습이랑 갈수록 화려한 옷을 고르던 아내의 모습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가 헬스장 건물 앞에 모습을 보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도감이 들던지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거지.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왕 온 김에 아내 운동을 마치면 태워갈 생각에 1시간 후로 알람을 맞추고는 잠시 쪽잠을 자서 피곤함을 달랬어요.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았는데 어느덧 1시간이 지나서 알람이 시끄럽게 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피곤한 몸을 억지로 움직여서 휴대폰 알람을 끄고는 아내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당연히 아내는 아줌마들이랑 함께 나올 거라 예상하고 나오는 무리들을 살펴보았는데 아내는 아줌마들과 함께가 아닌 혼자 걸어 나왔어요. 그리곤 순환버스 쪽으로 걸어가길래 오늘은 약속 없이 집으로 바로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나쁜 놈이야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고는 아내를 부르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순환버스 근처에서 아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누군가를 찾는 모습이 보였고 차 한 대가 아내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차를 확인한 아내는 환한 미소를 보이며 손짓을 하더니 멈춰선 차에 자연스럽게 타서 출발해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 모습에 깜짝 놀라 얼른 차에 타고는 그 차를 뒤따라갔어요. 아내가 탄 차는 헬스장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낯선 건물로 들어가 버렸고 저도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아내는 주차된 차에서 낯선 남자랑 함께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 남자한테 매달리다시피 하며 팔짱을 끼더군요. 저와 시간을 보낼 때만 보여주던 아내의 교태 섞인 미소를 그 남자한테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애교를 부리던지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얼핏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남자로 보였고 둘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아내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였고 건물로 들어가는 두 남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어요. 건물로 들어간 그들은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참담한 기분으로 아내를 기다렸고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아내가 나왔어요. 나올 때도 아내는 그 남자 팔짱을 끼고 거의 한 몸 같이 붙어서 헤어지기 못내 아쉬웠는지 걸어오면서도 그 남자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면서 둘이 차에 타길래 이제는 출발을 하려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을 그곳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주차에 있는 차가 강하게 흔들리기만 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차에 혼자 앉아있으니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왔어요.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아내와 그 남자는 모든 걸 다 해결했는지 그렇게 차를 타고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바보 같은 저는 거기서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애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내를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음 날부터 가게 문을 닫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혼을 해서 현실이라는 벽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혼자서 현장을 덮치려는 마음을 먹었다가 이성을 잃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일 친한 친구에게 부끄럽지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랑 전 헬스장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 남자 차를 타고 그 건물로 향하더군요. 매일 같은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봐서는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집인 것 같았어요.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뒤따라 들어가지 않고 1시간쯤 기다렸다가 친구랑 함께 그 남자 집으로 갔어요. 친구는 저를 다독거리며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이런 일일수록 그러면 불리하다고 진정을 시킨 후 초인종을 누르라고 했어요. 그때 친구는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며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리고 난 후 그 남자가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랫집인데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잠시만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그냥 인터폰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문을 열어야 했기에 부엌에 잠깐만 확인하면 된다. 혹시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말하며 눈으로 꼭 봐야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그 남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를 밀치고 친구랑 같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방 안에서 놀란 아내가 눈이 동그랗게 뜬 채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방 안에 있는 아내의 모습은 예상한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 모든 걸 눈으로 확인하니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더군요. 그런 저의 모습을 친구가 보더니 힘으로 간신히 저를 막아 서고 있는데 집주인인 그 남자는 저희를 보며 누구냐고 소리를 쳤고 그 말에 이 여자 남편이라고 하니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고래고래 소리치던 입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젊어도 너무 젊어 보인 그 남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니 27살이라고 대답을 하길래 더욱 기가 막히더군요. 그 남자와 아내가 자그마치 14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그럼 둘이 어떻게 하다가 만났냐고 물으니 그 남자는 헬스장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자기는 유부녀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따지려면 아내에게 따지라면서 회피를 하길래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남자를 밀쳤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남자 편을 들면서 당신이 뭐라고 손을 대냐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건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랑한다니. 발악을 하며 그 남자를 지키려는 아내의 모습에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또한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자기는 이 남자 없이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아내 말에 어이가 없어서 애들 생각은 안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 인생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더군요. 전 더 이상 미련이 생기지 않아 옆에 있는 메모지에 적으라고 했어요. 재산 분할 없이 조용히 이혼하는 내용으로요. 순순히 아내는 모든 내용을 적어주었고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는 그 남자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결심이 섰는지 그 남자 집에 남아서는 애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날까지 집에 있던 아내가 한순간에 들어오지 않자 아이들은 많은 충격을 받아버렸고 저 역시 가족을 위해 노력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아 한동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밤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어요. 이런 나날을 보낸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어가네요. 한밤중에 잠들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때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돈만 쫓는 생활을 해서 아내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다 내 잘못인데 내가 가서 모든 걸 이해할 테니 돌아와 달라고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때 회사에서 나왔을 때 가게를 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과 아내가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후회가 너무나 몰려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이라도 아내가 돌아온다면 받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